오늘은 계약하는 단계부터 잔금을 치는 과정까지 뭘 주의를 해야 되고 뭘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물건의 경우 계약금과 잔금을 동시에 치러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복동이 부동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출발할게요. 제일 처음에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전화를 보통 하잖아요.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고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보통 물건을 보실 때는 하루에 3개에서 4개 이상을 보지 말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3개 이상의 물건을 보잖아요. 아무리 메모를 하고 한다고 해도 기억을 잘 못하세요.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잃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3개에서 4개만 보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보고 난 다음에 딱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이 물건을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부동산이 이야기를 하면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두 번째, 가계약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그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금액은 보통 전세 월세일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세종시 기준으로 잡았을 때 통상 50에서 100만원 정도 받고요. 매매일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가계약금을 걸게 됩니다. 가계약금에 대한 효력은 제가 따로 여기 위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계약금을 걸 때 등기부 등본 확인하시는데 등기부 등본상에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과다하게 대출이 있는 집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급매물이라고 해서 나오는 물건 중에 대출액이 매매액을 초과할 정도로 대출이 잡혀있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경매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물건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매매 계약일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계약금을 줬는데 매도인이 내지는 임대인이 도망을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대출액이 시세보다도 많이 잡혀 있으면 대출액을 갚고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액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물건의 경우 계약금과 잔금을 동시에 치러야 됩니다. 두 번째,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인 직업이 뭔지 반드시 한번 물어보세요. 월세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집이 이거 한 개만 있는지 아니면 다주택자인지, 유일하게 1주택자면 더더욱 더 좋고요. 다주택자의 경우 이 사람 부자잖아 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전세금 받아가지고 저쪽 물건 살 수 있고 그쪽 전세금 받아가 또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깡통 주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집이 여러 채 있다는 분은 대출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꼭 짚어보고 계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개인일 경우가 가장 좋고요. 직장인이면 더 좋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 특약란에 빼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일부터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추가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다. 먼저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특약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추가 대출을 하지 않기로 한다 하는 특약을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하다 판단되어서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계약금을 넣을 때는 반드시 문서화를 시켜야 돼요. 카카오톡 내지 문자 하든지 통화 내역을 반드시 남겨놔야 됩니다. 판례에서도 문자, 카톡, 음성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입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구두 계약보다는요, 서면 계약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을 주고 계약이 진행이 됐으면은 대출 받으실 분들은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셔서 대출 신청을 하시고요.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기간이 걸린다 생각하고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요즘은 대부분 은행에서 보험을 무조건 넣으라고 합니다. 왜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현재 대출 받는 분들은 거의 다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십니다. 근데 보증보험료를 누가 냅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보증보험을 내는 목적이 누구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임대인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임차인인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로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낸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물건일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받아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전세를 들어가실 때 내가 대출을 내야 하는 건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보증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대출을 내야 되면은 가급적이면 법인 물건은 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대출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사업체 견적을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어플도 많습니다. 무료 견적 보는 어플이 많이 있으니까 어플로 신청을 하시면 보통 5군데 정도 견적서가 옵니다. 그 중에서 저렴한 곳을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주 청소도 마찬가지 예약을 미리 해 놓으시고요. 특히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첫 살림이니까 깔끔하게 시작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도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임대인하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도배를 임차인이 하시는 대신에 보증금을 좀 깎아달라든지 이렇게 서로 절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잔금날이 되면 잔금을 주기 전에 현장 점검을 먼저 하세요. 오늘 제가 잔금을 치니까 임차인 분이 원래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주나요 하시던데요. 다른 데 이렇게 해주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상 회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잔금날에 잔금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현장 점검을 같이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자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남겨놓고요. 그 동영상이나 사진을 일주일 동안 계속 촬영을 하세요. 이런 부분이 하자가 있습니다 하고 임대인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USB 메모리에다가 반드시 저장을 해서 임대차 기간 동안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보관을 하셨다가 나중에 마찰 부분이 생길 때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점검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잔금을 입금을 하시고요. 관리비가 정산이 완전히 되었는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영수증 전체를 요구를 하셔가지고 받으시고요.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전세입자든 소유주분이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주소를 이전해가 가시라 그 부분을 꼭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출을 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날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장거리를 갈 경우에 이게 안 되는 수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세 월세를 들어갔을 때 계약 단계부터 잔금 치를 때까지 과정 중에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